채널 24K 하석영의 단도직입입니다. 오늘 좀 우리나라 대통령 얘기를 또 좀 해야 되겠습니다. 다음 대통령 이야기지요. 누구라고 할 것 없이 대한민국 국민이라면 모두 우리의 다음 대통령 누가 어떤 사람이 되어야 하느냐, 이거에 대해서 관심이 없으신 분들이 없으실 겁니다. 보나마나 차기 대통령이 될 사람은 엄청난 많은 숙제를 떠안게 될 것이 분명하고, 그 양반의 역량이 정말 출중하지 않다면 대한민국의 미래가 걱정된다는 거, 이거 누구든지 대한민국 국민이면 지금쯤 다 알고 있으시리라고 생각을 합니다. 나라의 국가는 다 거덜이 났고, 안보, 외교, 참 이 풍랑이 거센 국제적 환경 속에서 잠시도 마음을 놓을 수 없는 때인데, 정말로 이래도 되는 건지 싶을 만큼 풀어질 대로 풀어져 있고, 공무원들의 의식, 이게 전부 무슨 아파트까지 특별 공급을 받아갖고 돈 챙기는 데에만 눈이 뻘개져 있는 상황이고, 하여튼 숙제가 끝도 없이 널려 있는 그런 차기 대통령의 임기가 될 거라고 생각이 됩니다. 그래서 이제 참 대통령 할 만한 사람이 이렇게도 보이질 않느냐, 이 한탄들이 많이 나오고 있었죠. 그런데 뜻밖의 요즘에 와서 여야 할 것 없이 또 대통령 하겠다는 사람들이 왜 이렇게 많아지는 건지, 인재가 이렇게 많았어? 그런 생각이 드는 상황이기도 합니다. 여권에서는 세 사람 그러더니, 아이고 이 사람들 갖고 안 되면 나도 예비로 다 얼마든지 있어, 이러는 사람들 쭉 들어섰고, 야권에 인물이 그렇게 없다 그러더니 윤석열 총장 그러더니 최재형 원장도 나오시고, 그 밖에도 이런저런 이름들이 등장을 하고 있는 그런 상황입니다. 고를 사람 없어서 걱정할 일은 없을 것 같다, 그런 생각이 듭니다. 그런데 그렇게 사람이 많다고 그래서 앞에 말씀드린 것 같은 그런 숙제를 그 사람들이 다 감당할 수 있는 사람들이냐, 그 중에 그런 사람들이 들어있다고 보느냐 하는 문제는 별개인 것 같습니다. 과연 어떤 사람이 이 중에서 되면 그런 숙제를 다 감당할 수 있을까? 이렇게 다시 질문이 나오게 되면 거기에 대한 답을 또 딱 부러지게 할 수 있는 분들도 별로 없어 보입니다. 지금까지 우리나라에서 대통령 선거를 할 때 대통령을 뽑는 방법, 그게 뭐였습니까? 이러저런 사람들이 거론되다가 그 속에 이제 정치 공작이 개입을 하고, 그리고 결국 나뉘는 건 뭔가요? 양당의 대표주자들을 뽑아내는 그런 과정일 뿐이죠. 그리고 그 양당의 대표주자들이 되는 방법은 뭐죠? 양당이 기반으로 하고 있는 지역 정치, 지역 감정, 그것에 의해서 누가 더 많은 표를 얻을 수 있느냐. 그래, 그 지역 감정을 어떻게 연합시키고 해서 공작을 하느냐. 결국은 그것밖에는 대통령을 뽑는 길이 우리는 없었던 것 아닌가. 그런 정치공학적인 계산 속에서 그냥 선택되는 그러한 사람들이 우리의 최고 지도자들이었던 거죠. 문민정부라는 시스템이 출발한 이후로 지금까지 줄곧 그랬지 않습니까? 이번 대통령이야 촛불이라는 이상한 매체를 매개로 해서 참 희한하게 집권을 한 그런 양반이지만, 또 차기의 대통령 선거도 앞에 했던 그런 전철을 밟지 않는다라는 그런 보장은 지금으로서도 하기 어려운 것 아닌가, 그런 생각을 솔직히 하게 됩니다. 지금 여당 쪽에서는 우리가 대통령 후보를 창출하는데 만일 실패한다면 이라는 것에 대비해서 개헌 논의, 이것을 언제 어떻게 띄울 것이냐, 그거에 대한 준비도 있어야 한다라는 이런 계획이 아마도 암암리에 추진되고 있는 것 같이 보이기도 하는데, 그러한 개헌이 없다는 가정하에 그럼 우리는 어떤 대통령을 어떻게 뽑아야 하는 것일까? 그 생각을 오늘 좀 해볼까 합니다.
대통령이라는 자리 참 할 일이 엄청나게 많지요. 우리나라 같이 특히 제왕적 대통령이라는 소리가 나온 지 참 오래됐는데요. 그렇게 어마어마한 권한을 가진 그런 대통령이라는 자리, 거기에 갈 인물을 뽑는다. 그런 자리에 갈 만한 모든 재능을 완벽하게 타고난 그런 인물이 있을 수는 어차피 없는 일이고, 그렇다면 결국 그러한 인물을 이 사회가 만들어내야 되는 것인데, 우리는 그러질 못하고 앞에 했던 얘기처럼 그냥 지역 감정, 그리고 정치 공작, 정치 공학, 정치적 계산, 이것들에 의해서 마치 밀리듯이, 어떤 보이지 않는 운명에 밀리듯이 인물들을 투표라는 형식적 과정을 통해서 결정했던 셈인데, 이번에는 정말 그러면 안 되겠다. 모두에 말씀드렸듯이 다음번 대통령의 임기를 담당할 대통령은 참 대한민국 역사 70여 년 중에서 가장 어떻게 보면 중대한 위기를 정리하고 극복할 수 있는 인물이어야 한다라는 필요가 있기 때문에 그런 생각을 하지 않을 수 없다는 그런 의견입니다. 그러면 무엇부터 우리는 생각을 해야 될까요? 우리가 다음 대통령을 뽑기 위해서 우리가 제일 먼저 대한민국 국민으로서 가져야 할 의무는 무엇이겠습니까? 우리는 현재 어떠한 위치에 처해 있는가? 이러한 우리의 현재의 문제의식부터를 명백히 해야, 그런 문제를 극복하고 풀어내기 위해서는 어떤 인물이 필요할 것인가라는 그 다음의 문제를 풀 수 있게 될 겁니다. 그래서 오늘 우리는 우리의 현재를 어떻게 인식해야 하느냐, 그리고 다음 5년의 문제를 어떻게 인식해야 하느냐 하는 이야기를 간단히 요약해보면 한마디로 아마도 위기가 될 수밖에 없을 것이다 라는 것이죠. 최소한 위기는 되지 않는다라고 할지라도 100번 양보해서 급변하는 세계 정세 속에서 우리의 정체성을 세우고 안전하고 풍요롭게 살기 위해서는 우리는 지금 상태를 그대로 가지고 가서는 안 된다. 확실하게 변화하는, 그리고 빠르게 변화하는 그런 모습만큼은 분명히 만들어내야 한다. 이 사실에만큼은 대한민국의 거의 모든 국민들이 동의하실 것이 아닌가 생각을 합니다. 그렇다면 그런 전제 속에서, 그런 오늘에 대한 인식의 전제 속에서 우리는 그 고비를 넘어가는 5천만의 행보를 끌어갈 그러한 대통령으로 어떤 대통령을 요구해야 하는 것일까라는 생각을 이번엔 해봐야 하겠지요. 이런 생각에 부딪힐 때 저는 무엇보다도 제일 먼저 그런 생각이 듭니다. 대한민국의 대통령이면 대한민국이 가지고 있는 헌법, 5천만이 우리 이 기준으로 함께 살아가자라고 해서 결정한 그 헌법적 기준, 그 기준에 정통하고 통달한 사람이 필요하겠다. 그리고 그 헌법적 가치를 회복시키고 지켜내겠다라는 그러한 의지가 5천만 중에서 가장 완벽하게 준비된 사람, 그런 사람이 우리의 대통령이어야 하는 것 아니겠느냐. 사실 우리의 그동안의 대통령들 정말 헌법적 가치에 충실했느냐. 헌법을 하나의 자기를 규제하는 형식 논리로 보고, 그리고 자기 마음대로 할 수 있는 권력을 제약하는 거추장스러운 제약 조건으로만 주로 인식했던 게 아니냐. 그러다 보니까 어떤 대통령은 헌법, 그놈의 헌법 때문에 라는 말을 대통령이 겁도 없이 입 밖으로 내놓기도 했었고, 그리고는 헌법에 쓰여 있는 구절 자기 마음대로들 해석하는 그런 대통령들이 솔직히 계속 나왔던 것 아니냐. 이제 우리의 정체성을 명백히 하지 않으면 이 험난한 세계적인 고난의 파고를 넘어가기 위해서 힘겨운 날들이 계속될 수밖에 없을 것이다. 외부의 세력들이 대한민국 도대체 저 사람들 무슨 생각하고 사는 사람들이야? 정체성이 내가 분명하지 않은데, 무엇을 할 사람들인지를 예측할 수 없는데 어떻게 우리와 무슨 이야기를 마음 놓고 할 수 있겠습니까? 헌법적 가치를 지키는 사람, 그 가치에 정통한 사람, 우리는 그런 사람을 첫 번째
찾아내지 않으면 안 될 겁니다. 한 개인이라고 하더라도 도대체 저 사람 무슨 생각하고 도대체 뭘 하겠다고 그러고 사는 사람이지 도대체 갈피를 잡을 수가 없어. 알 수가 없는 사람이야. 이런 사람이 한 사회에서 훌륭한 인격으로서 자기의 삶을 완성하는 개체로서 잘 살아갈 수 있겠습니까? 이런 대한민국의 정체성을 확고히 세울 수 있는 사람이 무엇보다도 필요하겠다 하는 생각을 하지 않을 수가 없습니다. 아마도 차기 대통령의 임기가 진행되는 동안에 국제적인 힘과 힘의 대결, 경제적 힘의 대결, 정치적 힘의 대결, 안보적 힘의 대결, 이 갈등은 더욱 심화되면 심화되었지 사라지기는 쉽지 않을 겁니다. 그 속에서 현명하게 살아남으려면 몇 번을 강조해도 지나치지 않을 것이 정체성을 분명히 해야 된다라는 것일 것입니다. 또한 차기 대통령은 이러한 인식과 연결해서 현 정권이 우리 민족끼리라고 하는 모호한 정체성에 몰입함으로 해서 훼손시킬 대로 훼손시켜 놓은 안보 체제를 바로잡는 것, 여기에 심혈을 기울일 수 있는 사람이어야 할 것입니다. 대한민국의 국방부 장관은 주적이 누군지를 모르고 대한민국 외교부를 책임지는 장관은 외교적 모호성, 이런 것을 외교의 정책이라고 내세우는 이러한 무정견, 이러한 자세를 바로잡지 않고서 바로 설 수 있는 나라, 그런 나라는 지구상에 있을 수 없을 것입니다. 물론 통일에 관한 논의를 다음 기수의 대통령도 계속해야 할 겁니다. 그거는 헌법적인 목표이고 가치이기도 하기 때문입니다. 다만 그러한 통일의 논의도 명백하게 헌법적 가치를 지킨다면 대한민국이 주도하는 그러한 통일이어야만 합니다. 채널 24K에서 통일에 관한 논의를 한번 심도 있게 다뤘던 적이 있습니다만 민족이라는 개념은 영원하지도 불변하지도 않습니다. 국가라는 개념과 민족이라는 개념 사이에서 우리가 선택해야 한다면 국가라는 개념이 우선이어야 한다는 사실, 이것은 부정할 수 없는 현실의 문제입니다. 대한민국이 주도하지 않는 통일, 그러한 통일을 대한민국 국민들이 선택해야 할 이유는 없죠. 대한민국의 대통령은 거기에 대한 명백한 인식을 가지고 대통령의 직을 수행해야 할 것입니다. 민족의 통일이라는, 그리고 그것을 주도했다는 영웅으로서 자기 개인의 영광을 가지겠다라는 허황한 욕망보다는 대한민국의 대통령의 직을 충실히 수행한 결과로서 통일을 가져오게 됐다라고 하는 성실한 대통령의 자세가 필요하다고 할 것입니다. 무엇보다도 대통령이 되고자 하는 사람은 국민들을 풍요롭게 해주고, 그리고 그렇게 하기 위해서 무엇을 해야 하는가가 명백해야 하며, 국민들의 안전한 삶을 보장하기 위해서, 질서 있는 삶을 보장하기 위해서 과연 무엇을 해야 할 것인가를 허황된 좌우의 논리, 진보 보수의 논리라는 이념 논쟁 속에서 해결하려고 해서는 안 되고, 오늘 현재 나는 무엇을 해야 하고 우리 국민은 무엇을 해야 하는지를 실사구시적인 자세로 접근하려는 그러한 마음의 준비가 있는 사람이어야 할 것입니다. 이런 대통령이 되기 위해서 채널 24K가 추천하고자 하는 것은 세종 임금을 닮으려고 노력하라. 이 충무공의 자세와 지혜를 닮으려고 노력하라. 그러한 준비가 된 사람이 되려고, 그리고 국민 앞에 나서라 라는 추천을 하고 요구를 하고 싶습니다. 대한민국을 이용해서 자신의 이름을 남기려고 하기보다는 자신을 도와서 대한민국을 만들어 나가려고 하는 일꾼들의 보람을 챙겨줄 줄 알고 그들의 능력을 끌어내서 대한민국의 국민들을 행복하게 하는 것이 자신의 유일하고 궁극적인
삶의 목표다라고 생각할 수 있는 그런 사람. 패거리나 정당 따위의 이기주의에 함몰하기보다는 국민들 전체를 국익을 위하여 통합시킬 수 있고, 그리고 국민들로부터 진정한 감동을 끌어내려는 자세를 가지고 국민들과 만나는 사람, 그럴 수 있는 사람, 그런 리더십에 골몰하는 참된 애국, 애민의 리더가 되어야 할 것입니다. 다시 한번 강조하지만 허황한 우리 민족의 지도자 따위로 기억되겠다는 그러한 탐욕을 꿈꾸고 그것 때문에 국익을 훼손하기보다는, 국익을 희생시키기보다는, 국민의 노력을 희생시키기보다는 오직 충실한 대한민국의 대통령으로서 임기가 종료되는 시점에서 저희 최선을 다했습니다라는 겸손함을 마음에 품고 오직 그러나 두렵습니다라는 마음으로 물러날 수 있는 그러한 인격, 그러한 사람이 준비되어야 할 것입니다. 물론 지금 거론되는 사람들 중에서 이러한 인물이 딱 한 번에 눈에 띄지도 않을 것이고, 우리가 그러한 인물들을 길러내기 위해서 대한민국 국민들로서 무언가 분명한 모습을 또는 분명한 자세를 보여줘 오지 못한 것도 사실입니다. 그래서 이제 우리의 현실에 대한 이러한 엄격한 인식을 우리는 다시 가다듬어야 하고, 이제부터 우리가 바라지 않으면 안 되는 이러한 인물들, 그러한 후보들을 만들어내는 작업을 우리 모두의 미래, 우리 후손들의 미래를 걸고 해내지 않으면 안 될 겁니다. 무슨 100대 공약, 몇 개 정책, 이런 것들은 이와 같은 기초적인 자세와 인격이 갖춰지고 나면 얼마든지 만들어질 수 있을 것입니다. 그것 하나하나를 이런 걸 넣어야 된다, 저런 걸 넣어야 된다라고 시간을 낭비하고 방황해서는 안 되고, 이와 같은 기본적 인격을 가진 사람들이 나와야 한다라는 목소리를 높임으로 해서 아무나가 우리 앞에 제가 대통령이 되겠습니다라고 나서지 못하도록 하고, 나서기 위해서는 그런 마음의 준비를 할 수 있도록 해야만 나올 수 있도록 분위기를 만들어 가야 할 것입니다. 5천만 국민들이 모두 이와 같은 분위기를 조성한다면, 거기에 성공한다면 어찌 우리 앞에 그런 인재가 한두 사람 나서지 않겠습니까? 이제 1년 남았습니다. 다 같이 마음 단단히 잡고 이와 같은 후보들을 만들고 골라내기 위해서 우리 모두의 힘을 모아야 할 때입니다. 정말로 여론이라는 것이 얼마나 무서운 힘을 갖는 것인지, 촛불 같은 감상적 단어들을 넘어서는 진정한 힘을 가진 국민의 여론의 힘을 보여주어야 할 때라고 생각하게 됩니다.